노는 게 돈 버는 거다. 계속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놀고 계시는지요? 가족들하고 또 행복한 시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공개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저의 생각을 좀 마지막에 좀 담아보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10월 1일이고 진짜 시간 빨리 지납니다. 여러분들 저거 언제 그 시기까지 언제 버텨? 그런 말씀들 하시고 작년에도 언제 가냐? 그날이 올까? 빨리빨리 좀 얼른 올라서 탈출하자라는 그런 심리까지 올해 참 많은 일들을 우리 이제 봐왔는데요.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분기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영부영 가다 보면 금방 11월 되고 12월은 또 연말이라서 후다닥 지나가다 보면 2023년 어떻게 보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4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만큼 지금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2024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해 좀 놀았잖아요. 저도 좀 약간 놀다시피 했고,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24시간 365일 특히 암호화폐 코인 투자는요 맨날 며칠을 힘줘서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컨텐츠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긴장감과 아니면 희망 이런 걸 번갈아 줘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안 했죠.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뭘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 우리가 좀 그냥 설렁설렁 힘 주지 않고, 왜냐면 힘 주면 너무 부러진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내후년을 좀 이제 앞둔다면 이제 서서히 좀 약간씩은 이제 긴장감을 살짝 이제 줘야 될 때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가속 페달을 풀 악셀을 밟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밟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죠. 너무 또 멍 때리다 보면 또 감각을 잃어버리고 시장을 또 놓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0월을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개가 있는 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4년 주기 사이클을 다들 이제 보셨잖아요. 이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줄쳐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떨어졌던 그 다음 연도. 이따도 4분할 사이클로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그 다음 이 완전히 떨어졌던 연도 제외를 이걸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아예 빼버리면 올해는 그 연도가 아니잖아요. 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은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10월에 반짝 상승해가지고 졸업을 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 바라봐야 할 것은 2024년 봄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 이후 1년 또 1년 반 뒤에 시장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비트코인의 그 주기를 저는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21년 때 많이 들어왔고 22년에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 21년 때 돈 벌고 싶고, 사실 돈 벌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뭔가 겉과 속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 주변도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돈에 대한 욕심을 막 드러내면 좀 죄악시하는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투기의 진심인 민족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게 코인에서도 생겼던 것이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등 정말 투자의 진심이고 돈 벌고 싶은 것에 진심인 민족인데, 좀 그걸 이제 겉으로는 막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이 또 좀 죄악시하고 많이 싫어하죠. 근데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돈 버는 건 괜찮은데 남이 돈 버는 건 배 아프고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전 그렇게 한 줄로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결국 돈 벌고 싶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짧은 기간에 벌고 싶은 심리 때문에 코인에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21년 시기. 자, 그리고 22년 때 배신을 당합니다. 아주 처참한 알트코인은 더 말도 못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1년 때 들어왔는데 저 같은 유튜버나 다른 유튜버 분들, 저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 어떤 유튜브 시청하는지 전 다 통계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이거예요. 제목 그대로. 자, 거기에서 들었던 얘기들, 온갖 희망적인 얘기들, 22년 때도 더 오를 수도 있다. 우리 달러 인덱스로 많은 속임수 당했죠. 달러 인덱스가 이제 곧 내릴 테니 비트코인 올라갈 것이다. 22년 때 그런 분석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걸 다 굳게 믿었고, 조회수가 그런 게 10만이 더 넘고,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믿었지만 다 배신당했죠. 자, 이제 어떠한 지표로 얘기하든, 그리고 어떠한 사이클에 대한 이런 주기, 이런 것들, 비트코인 ETF 이런 거 얘기하고 하고, 자, 비트코인 하고 이제 앞으로 반감기 될 것입니다. 오만 것들 얘기해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바뀌지 않으니까 설득이 먹히지 않는 이런 시기가 딱 왔습니다. 자, 이런 시기 어떤 호재를 갖다 붙여도
사람들이 작년에 워낙 되었던 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알트코인은 변함이 없는 거, 가격 변동 없는 거,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씨알도 안 먹히고 뭔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제 믿음이 없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자,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와 생각들 4년 전과 매우 지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도 없고, 사실 약간 믿음도 조금 약간 논리 비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좀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 때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고, 좀 그냥 뭘 얘기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믿어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대로 될까라고 막 스스로 이제 꼬아서 생각하는 시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저는 4년 전 때, 딱 4년 전 이맘때 딱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갔다. 이제 뭘 하고 싶냐면, 4년 전 이맘때로 돌아가면 비트코인을 믿고 싶어요. 안 믿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코인 자체를 안 믿게 됩니다. 시장 성장 5만 수치 자료 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득력이 없는 시기예요. 조회수 봐도 다들 체감하실 겁니다. 다들 지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물려있고 이러니까 널 믿고 샀는데 왜 이러냐. 투자는 남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뭐 남 탓합니다. 그건 인정합시다.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서로 막 논쟁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남 탓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믿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시기, 정말 4년 전과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고요. 이 시기에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이 논리, 뭐 비트코인이 고유가 가지고 있는 그 반감 사이클, 희소 사이클, 채굴이 희소해져가지고 반으로 줄어드니까 희소해지니까 그만 가치가 올라간다. 뭐 말도 안 되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뭐 ETF에 대한 이야기 다 뭐 얘기하지만 안 먹히죠. 이제 그게 이제 가격 오르면 증명이 되겠죠. 자,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은 그 시장 성장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요, 이 시장에 그 지금 뭐 1년, 2년 버틴다고 하잖아요. 못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뭐 본전 라인에 왔다, 아니 본전이라도 뭐 본전의 반이라도 왔다 하면은 그냥 탈출해 버립니다. 최악이죠. 탈출하고 나서 더 고점에 다시 들어와 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사이클로 갔던 게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데, 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비트코인은 모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만큼 이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수치 자료 다 봤지만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좀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예언을 좀 해볼까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요. 자, 이때가 상승 피크일 때죠. 보통 한번 1년 그날 확 오르고, 그 다음 년도 다운되고, 조용하고, 다시 오르고 달고다가 확 오르고, 지금 그렇게 흘렀잖아요. 그럼 어떤 대상, 뭐, 저 같은 유튜버, 뭐, 트위터, 뭐, 다들 그런 거 믿고 다 투자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보고 투자하시는 거니까. 자, 믿었어요. 믿었는데, 배신당했죠? 작년에. 자, 심리가 딱 그 배신당한 그 심리인 상태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냐면 갈 줄 알았는데, 단순한 그 기대, 조금만 참아보세요 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틀렸어요,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다 싫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발생된 문제가 뭐냐면, 물론 그렇게 선동하고 뭐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 맞는데, 반은 또 옳은 얘기 하거든요. 반은 틀린 얘기 하지만 또 반은 옳은 얘기 하거든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정보를 얘기하잖아요. 자꾸 꼬아서 생각해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너무 꼬아서 생각해버려요. 근데 이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꾸 꼬아서 생각하니까 시장하고 자꾸 반대되는 해석을 자꾸 해버리니까 오히려 막 예측이 이제 빗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언하자면 내년, 내후년 되잖아요. 그렇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중에 또 고마워질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분석을 잘해서 뭐 이때 맞췄다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쪽 바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시장이 먼저 선점해서 들어왔는 그 효과를 톡톡이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식 방송과 다르게 보십시오. 뭐 학력이 좋습니까? 여기 방송한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죠. 뭐 백그라운드 좋습니까? 뭐 장사하던 사람들, 뭐 그냥 뭐 동네 백수하던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유튜버 다 하는 건데요. 그냥 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장이 초기에 들어와서 시장 선점을 해서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버티면 다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욕먹더라도 그냥 무조건 간다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 2년만 지나면 또 와 하면서 이제 아무거나 찍어도 다 올라가니까 또 신 대접받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하고, 유튜브는 그런 걸 이해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저도 그런 거에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이 시장 들어왔는 게 주식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만큼 제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왔던 거고, 뭐 제가 잘나서 이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예. 그걸 좀 저는, 받아들이고 유튜브를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만큼 사기꾼도 많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가지고 이제, 불장되면 갑자기 또 툭 튀어나가지고, 종목 추천해가지고 막, 리딩하고 그런 사람 또 많아지나요? 그 21년 때 그랬으니까. 그게, 이쪽 바닥이 그래요. 뭐 돈이 흐르는 곳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아시고 너무 순수한 마음 독이겠다. 그건 불장 때나 좀 도움이 되는 거고, 순수한 마음은. 왜냐면 그거 그냥 하란 대로 다 하면 돈 버는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불장이 이제 씻고 나서 계속 그 마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간 또 다시 다 까먹겠죠. 좀 어느 정도 잘 조율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비트코인 ETF라는 것만 보면 안 되겠죠. 같이 봐야 될 게 바로 채굴이죠. 채굴.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는 거래고 채굴은 생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 자, 거래하는 거 블랙락이 먹겠다. 이제는 생산하는 건 이미 블랙락이랑 뭐 뱅가드 이런데 기존 금융권들이 지금 미국 채굴주들 보시면 다 대주주들 다 걔네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산과 비트코인 거래를 다 먹겠다는 거 너무나 이제 자명한 거. 이게 다 보여요. 이제는. 그죠? 다 보이죠? 그건 이제 뭐 그거 갖고 반문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 이 기존 금융권들이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실 거고, 이제는 타이밍이에요. 올해 말까지 봐야 될 것은 비트코인 고유의 펀더멘털을 보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 결론이 이제 나온 거고, 자, 그럼 비트코인 고유의 펀더멘탈, ETF 이야기가 굳이 뭐 호재에 없어도 비트코인이 흘러가는 그런 패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면 반은 믿으시고 반은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이런데 어떻게 믿어요? 가격이 올라야 믿는다니까요. 예, 제 주변 다 그랬어요. 지금 백날 이야기해봤자 안 믿습니다. 예, 안 믿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이제 불타기가 들어가죠. 평단이 높아지고. 그래야 믿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구조는요. 비쌀 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땐 그래요. 결국 얘는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면 올라야 확신이 드니까. 사람은요, 당장 오늘 사면 오늘 수익이 있어야 돼요. 뭐 오늘 내일 수익이 바로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이게 횡보를 치거나 더 하락을 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락 안 해도 이게 평행하게 가도 횡보해도 기간적으로 내가 이 기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었는데, 여기 투자해서 내가 지금 이걸 투자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변화가 없으니까 이만큼 손해봤다 이러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변화 없죠.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그건 뭡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주식에 넣었으면은 뭐 더 이익 봤을 텐데, 아니면 어느 알트코인에 넣었으면 이익 봤을 텐데, 뭐 어디 뭐 부동산에 넣었으면 이익 봤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격 변화가 없다는 건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각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다른 데 보시면 많이 불타기도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바로 올랐고 이제 그 다음에 오를 거라는 기대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훅 하고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13년도도 올랐죠? 14년도 주구장창 내려갔죠. 17년도 올랐죠? 18년도 주구장창 내렸죠. 21년도 올랐죠? 22년도 주구장창 내렸죠. 그러니까 상승장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냥 1년 동안은 그냥 딴 데 가 있어요. 그냥 뭐 하나 사는 게 나아요. 그냥 다른 거 그냥 갖고 싶은 거 사는 게 낫고, 그냥 돈 쓰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연도 때는 회복의 기간을 갖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올라봤자 내려가고 진짜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죠? 예, 뭐 반틈밖에 안 오르고 재미없죠? 딱 그래요. 지금 딱 그렇습니다. 즉 올해 2023년도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전 사이클, 전전 사이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랬던 거예요. 이걸 원래 그랬던 거고, 그 심리 또한 똑같아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제 내년, 내후년 어차피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뭐 이번 달 금방 가고 내년 뭐 다음 달 어쩌고 12월 연말이니까 금방 가니까 24년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24년 때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자, 뭐 같은 얘기인데 비트코인 반감 이야기 있는 걸 좀 보도록 할까요? 반감 이야기. 이거 하나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빨간 줄 쳐놓은 거는 비트코인 반감식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반감에 대한 기대인데요.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너 뭐 비트코인 아까 반감 이야기더만 비트코인 고유 펀더멘털이라며 뭐 기대하지 말라는 건 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 그러실 텐데, 단기적으로요. 여기다 이제 붙여놓겠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솔직해집시다. 예.
사고 나서 바로 오르길 원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나 심리나 암호화폐만이 그런 뭔가 폭발적인 단기간의 수익률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그 손해본다는 그 느낌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비트코인 막상 반감이 일어나고 나서는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던 시기도 있었고, 반감 전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 특수성이에요, 저는. 이건 블랙스완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튼 내려왔던 거지 않습니까? 한 번씩 실망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반감 전후로 해가지고 또 실망을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감이 일어나고 나서 팍 하고 솟아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죠. 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반감이 일어나고 나서도 몇 개월은 되게 지겹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 말라는 건 단기적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하지만 오르죠. 오르면은 이래서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 갖다 붙이면서 그럴 텐데,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에 대한 이야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제 내년에 지금 한 4월 정도 비트코인 반감이 예정돼 있는데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를 이 사람이 이제 돌려놓은 건데, 한 번은 그 0.618, 그 라인에는 한 번은 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반감 그 시기 전에는 직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한참 이전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라인이 안 왔잖아요. 즉 48,000달러라는 게 계산이 되는데 그 라인이 아직 안 왔는데 뭐 당장 올 수도 있고 아니면 24년 내년 4월 바로 직전에 올 수도 있고 한데 한 번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약간 중기적인 그런 해석인데 그냥 비트코인 단순 그냥 패턴이에요. 뭐 이거대로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여태까지는 이렇게 흘러왔다. 그냥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 4월 전 너무나 좀 막연한가요? 막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태까지 이 패턴을 봐서는 48,000달러가 한 번은 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죠. 어차피 기다리면 48,000달러 올 텐데 내가 뭐 비트코인 지금 48,000달러 이것만 보려고 좀 투자한 건가 뭐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25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뭐 그 이후 뭐 30년 뭐 2100년까지 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튼 그렇게 2, 3년, 5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죠. 이건 그래서 좀 중기적인 이야기입니다. 향후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 이후에 당장 안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빠른 기대는 좀 지치게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비트코인 반감 이전에 피보나치상으로 0.618까지는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온다면 48,000달러를 예상할 수 있다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추가로 또 심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이전에 거 잠깐 이거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태까지 사이클 흘러가는 것들을 봤잖아요. 이걸 보고 얘기할까요? 이거 싹 지워놓고요. 여기까지 이거 다 지워볼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지우고 요맘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전 거 패턴 가지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거 패턴 가지고요. 전 한 명이 시청자였으니까 그때 유튜브 하기 전이었으니까 어떤 얘기 나왔냐면 이전 패턴 가지고 그 다음 패턴 예측하는 것은 초보들이 한 짓이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레포 발작 이야기 있었거든요. 2019년 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코로나 이야기 나오니까 더 그런 얘기에 더 힘이 더 실렸었고 그랬던 시절. 왜 이런 비트코인 고유의 사이클 이런 거 얘기를 해도 아직 이 시장에 그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요 어떤 기존의 금융에서 뭐 만들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커왔던 거 보시면 지 스스로 커왔어요. 그죠? 이제 최근에 와서야 기존 금융권들이 이 시장을 뭐 ETF에서 먹는다, 채굴주에서 지금 대주주를 먹는다 그러지만 여태까지 커왔던 거 보면 스스로 해서 팽창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틀 안에서 이 패턴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코인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주식 이런 것도 더 넘어가려고 하면은 변수들이 더 많고 투자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코인은 기다리면 오른다라 했던 게 그동안에 그랬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시기가 이때도 그랬고요. 지금 이 시기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말 전 공감하거든요. 이전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이고. 이거 빼놓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은요. 아니 이전에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런다는 보장이 있냐? 뭐 지금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등장하지 않았냐? 똑같잖아요. 지금 또 그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받치고 있는 거는 어떤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카르텔 이런 단어
전 이런 단어 쓰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카르텔이나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뭐 한통속 하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뭐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에 같이 섞어서 뭉뚱그리고 싶어 하는 심리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죠. 사실 이런 복잡하고 음모론적인 걸 비트코인의 요소에 집어넣어서 뭐 이걸 설명한다? 있어 보이죠. 뭔가 달라 보이고 깊이가 있어 보이고 하지만 이거 없어도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요. 백서 그대로예요.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 백서 만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냥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그리고 ETF 팔아먹으려는 애들이 ETF 신청서에 써놨던 것조차 비트코인에 설명했던 그 내용조차도 결국 비트코인 고유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란 말이죠. 그동안 그렇게 또 커왔잖아요.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왔고. 근데 그거를 믿어야 되지 자꾸 이걸로 부족하니까 막 여러 가지를 막 끌어와가지고 이걸 막 보충 설명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설명이 안 되죠.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잔챙이들이 다 아니라는 건데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것만 봐도 저는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왔어요. 반감 이후에 비트코인 가치 상승 안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비트코인 투자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블랙락이나 뭐 뱅가드 뭐 이런 애들이 채굴주를 대주주로 원래 블랙락이 1등인데 뱅가드가 하도 많이 오래 매집하니까 블랙락이 2등으로 밀려났잖아요. 여기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가 이럴 이유가 없죠. 채굴주가 이럴 이유가 없죠. ETF 상품 현물 ETF잖아요. 선물도 아니고 현물 ETF를 이렇게 지금 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 뭐 올라야 사지 않겠습니까? ETF를 하는 목적 또 가격이 올라 내가 돈 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ETF라는 거죠. 현물 ETF 딱 차려놨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요? 누가 내려가는 것에 현물 ETF, 현물 뭐 상품 이런 거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 떡밥을 던져주고 시장을 키워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야지 그 시장에 참여하는 거고 그럼 그 ETF를 받아주는 거는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일 텐데 결국 뭐 올라야 사지 않겠습니까? 아까 돌았던 그대로예요. ETF가 없던 시절,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올랐는지,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했는지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올랐으니까 오른다. 언론에 나와요. 특히 정고점 뚫을 때 그런 얘기 팍 터지죠? 그러면서 막 주변에 물어보죠.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볼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뭐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물어볼 거예요. 어떻냐고. 그때 내가 전망 물어보잖아요. 비트코인 사잖아요. 뭐 비트코인 비싸니까 알트코인 사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이 일어나는 사이클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리고 블랙락 ETF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저는 왜 그걸 굳이 뒤에서 꼬아서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좋아요. 비트코인 고유의 펀더멘탈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근거들 그래 충분히 확보가 됐어.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뭐 다 아는 사실이야. 반감 사이클? 그래 반감기 재료? 그 재료를 안 써먹을 리가 없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다 같은 고민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다 같은 고민 이거예요. 워낙에 호당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이트코인은 이제 보내줍시다. 예, 라이트코인은 이제 보내줄게요. 이제 코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2017년 때 이제 그랬었고 21년 때 이미 라이트코인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못 봤죠. 보내줘야 돼요. 계속 새로운 코인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보내줄 거는 좀 과감하게 보내줍시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코인마켓캡 들어가서 시가총액 상위권 매 사이클마다 다들 갈아치웠잖아요. 일부 남았던 게 뭐 비트코인이 1등은 내준 적 없지만 뭐 이더리움은 그 생태계 때문에 살아남았고 이제 보내줄 거는 좀 보내주고 왜냐면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해요. 재료도 새로운 걸 원하고 코인도 신박한 걸 하나 원해요. 시체 없는 걸 원하고 그리고 또 다음 트렌드, 다음 기술에 맞는 어떤 새로운 거 기존에 있는 거를 이번 트렌드에 있는 거 갖다 붙인 것들 있잖아요. 구 메이저 이런 거. 구 메이저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뭘 새로운 걸 갖다 붙이니까 희석이 돼버려가지고 새로운 개념이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돼요. 지금 21년 때도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뭔가 남들이 알지 않고 다음 장을 이끌 뭔가 새로운 뉴페이스 새 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새 거. 메타버스는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저는 메타버스는 NFT, P2E라고 안 하대요. 요즘 또 다른 말 섞었는데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의 그 기계, 애플의 AR 그 기계가 또 신박하게 나오면 메타버스 붐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사랑할 시간. 비트코인 1억 간다고 외치던 21년 때 소신 있게 떨어진다고 주장. 아유, 이거 뭐, 저는
진짜 코인 유튜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매 순간순간 뭔가 자꾸 맞춰야 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진짜. 근데 사실 이때는 막 이때 가면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갑시다 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지금 갑자기 또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진짜 뭐 대깨롱이에요 사실은. 뭐가 깨져도 롱이라고. 자, 이런 코로나 이런 거 오면 어떡할래. 제2 코로나 뭐 지금 이야기 돌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연준에선 금리 계속 뭐 올리고 뭐 내릴 김이 없고, 뭐 이래서 이런 뭐 붕괴가 일어나고 뭐하고 뭐 어째 뭐 저째. 그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비트코인도 역시 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뭐 비트코인 자체에서 뭐 테더, 바이낸스, 또 이제 올해 10월이지만 내년 10월로 넘어갔던 마운트곡스, 사골, 예. 제가 보기엔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바이낸스는 어차피 비트맥스 사례 이때도 보여줬던 거고, 바이낸스는 지금 규제로 하고 있으니까 비트맥스랑 똑같잖아요. 처리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고, 테더는 지금 테더 건드리면 좀 심각한데, 테더는 지금 또 비트코인을 또 모으고 있네, 여유자금 가지고. 테더는 근데 솔직히 좀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은데, 공격한다 하지만, 진짜 테더를 어떻게 할까? 전 오히려 테더가 지금 더 걱정인데. 아무튼 뭐 그런 사건들이 오면 어쩔래?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상승될 때 완전 대세일 때는 대중들이 미쳐 있을 때는 사실 그런 악재 거의 나온 거 못 보셨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 구간에는 불마켓 구간에는 그런 거 걱정 안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불마켓이 가다가 어느 정도 숨통이 막 서서히 조여오면서 그 상승이 여기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갈까? 더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할 때는 또 갑자기 안 좋은 소식들이 확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올라갈 때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구간에는 이제 약간 걱정되실 거예요. 아직까지 뭐 불마켓 미친 듯한 상승, 사람들이 막 논리 없이 막 이것저것 투자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좀 걱정되시고, 많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러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죠? 분할. 그래도 쟁여놓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기회죠. 특히 외부 충격인 경우 기회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고유의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기회죠. 다들 지금 작년 말 올해 초 싸게 못 사서 샀어야 되는데 오르고 나니까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마음가짐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회로, 생각의 회로, 과연 내 생각이 22년도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이때, 아니면 내 생각이 향하는 것이 24년하고 25년에 향해 있어야 되는지, 이 생각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가 향후 1, 2년 이 각도가 1도만 틀어줘도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멀리 가면. 그렇듯이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막 불장 막 위험하다, 작년 이거 자꾸 위험하다. 올해 그냥 일자로 가는 모습, 내년 내후년 점점 달궈지는 시장의 모습을 좀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할 건지는 다들 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또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블랙스완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4년 가라앉고 15년, 16년, 17년 가는 시나리오라면 골 때리는데,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내려갈 것 같으면서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분할이라고요. 그러니까 분할이죠. 예, 그래서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래 모르잖아요. 여기 미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미래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쪼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칭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참 많이들 속았어요. 많이들 속았는 게 작년에 특히 22년 때 워낙 하락에 다들 힘드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내려올 거예요. 이제는 달러 인덱스 내려와서 비트코인 갈 거예요. 이래서 작년에 많이들 당하셨을 거예요. 저 달러 인덱스 별로 이야기를 좀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소식이 나요. 자, 이제 달러 인덱스 이제 또 내려갈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올라갈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 또 나옵니다. 좀 많이 당했죠. 작년에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또 뭐 개소리 하네 이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또 뉴스가 이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가격이 상관관계가 제로라는 또 뉴스가 나왔었어요. 즉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비트코인 가격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어떤 거든 간에 금리와 비트코인 관계,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 관계, 석유와 비트코인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관관계 1이 됩시다, 마이너스 1이 됩시다, 0.7이 됩시다, 서로 두 가지 상품이 약속을 해가지고 딱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다 보니 상관계수가 이렇다로 상관계수는 어떤 결론이잖아요. 그죠? 결론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따라서 지나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예, 지나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작년에는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해 좀 많이 안 믿을 텐데, 게다가 이제 연준이 금리에 대한 지금 스탠스가 되게 강경하다 보니까 에휴, 달러 인덱스 내려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좀 틀릴지라도 저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 사람들이 믿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작년에 많이 당했던 것들 안 믿죠? 지금 아무리 내도 안 믿죠? 그러다가 이제 믿는다는 이 맥락하고 저는 이제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표라는 것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는데 또 올라가면 또 믿어요. 예, 올라가면 또 믿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가격, 나스닥, 달러 인덱스. 아, 요즘 뭐 나스닥이 뭐 또 이게 또 이제 거의 다 올라와서 이제는 내려간다는데, 아, 도대체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나스닥은 모르겠고요. 나스닥은 모르겠고, 그냥 비트코인만 볼게요. 좀 한 번에 같이 강하게 내릴 꽂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데, 빠질 만큼 빠지면은 또 영향을 또 잘 안 받아요. 최근엔 또 영향을 좀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약간 제 바램도 섞여 있어요. 이전에 통화량이 오를 때 비트코인 같이 오른다는 그 데이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4년주기 사이클하고 M2 통화량 있잖아요. 그 사이클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게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하다가, 근데 포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비트코인 4년주기 사이클. 근데 미국도 대통령 4년주기 사이클.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바이든 마지막 연도고 좀 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그 틈을 타서 또 코인이 내년에 또 지 멋대로 또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미국 대통령이 뭐 뽑히는 그 시기, 이때는 레임덕오고, 이때는 뽑히고 나서 정권 뭐 이제 세팅하니까 정신은 요 사이. 요때 코인은 아직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무법자처럼 이때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도 딱 그때 코인이 좀 치고 가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또 너무 시장 과열되면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또 규제 탁 내놓고 또 가라앉고 그러겠죠. 지금은 알트코인은 전 두 가지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첫 번째는 메이커다오예요. 리얼월드 에셋을 많이 제가 주장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 빼고는 새롭게 보이지 않지만,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계속 이 소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리얼월드 에셋이 별게 아니에요. 채권도 리얼월드 에셋이잖아요. 실물자산. 지금, 그래서 메이커다오가 자꾸 지금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얘네들이 지금,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어떻게 보면 리얼월드 에셋이죠. 예. 달러를 기반으로. 그리고 미 채권을 배킹 자산으로. 그리고 체인링크는 체인링크는 그냥 저기 스위프트랑 손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은 스위프트의 경쟁으로 갈 것이다. 체인링크는 스위프트와 손잡고 갈 것이다. CCIP까지 만들어서 이 CCIP를 뚫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체인링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인링크의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체인링크가 8,000원, 만원 박스권 있다가 지금 약간 뚫고 와가 지금 11,000원인가요? 그럴 텐데, 우리가 멤버십 그때 페이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체인링크하고 하나가 뭐였죠? 체인링크랑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시총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인링크는 이게 사실 원래 500원짜리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투자 못하죠. 그래서 좀 그런지 시총만 아니면 참 이게, 이거만한 게 없어요, 지금은. 그죠? 이거만한 게 없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체인링크 시총 이거면 지금 이거 10배 먹으려고 이거 체인링크 투자하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 거죠. 예, 근데 체인링크는 지금 이 규모가, 하는 짓이, 일반 이제 블록체인 내에서 놀아서 성장하는 건 이미 이건 지났고, 그 기존 금융과 손을 잡고, 스위프트 이런 데와 손을 잡고, 실제 암호화폐로서의 기능, 실제 블록체인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체인링크가 지금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되고 있고요. 어차피 몇 년 버티면 또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또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있게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막 다들 알잖아요, 지금. 뭐 어떤 곳이라는지. 뭐 제 채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채널에도 욕 적으신 분 적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알거든요. 한 몇 년만 있으면 또 뭐 그런 사람들 사라지고 시장 또 올라가면 내가 어떤 개소리를 짓거려도 다 그 말이 또 맞는 것처럼 보일 거고, 어떤 코인을 막 찍고 다 올라가니까 또 신이 되는 거니까
이게 쉽거든요. 그냥 시간 버티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놀아날 필요가 없다. 그거죠. 너무 거기에 또 빠져들다 보면, 왜냐면 또 그런 데는 멈출 줄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멈출 줄을 몰라요. 이만큼 이 정도 있던 게 이만큼 오르면은 이제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좀 양심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샀던 사람들 얘기를 더 해주길 바라잖아요. 좋은 소식 없냐고. 그리고 더 오르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또 신규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나 조바심 나니까 또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죠. 손해나죠. 또 욕하는 거죠. 이 패턴이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이 막 또 이렇게 흥분이 되면서 막 이렇게 갈 때 또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저러는구나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신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같이 훅 따라가다 보면 같이 지옥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생태계를 그냥 저 솔직하게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 당하는 거니까. 이게 막 집단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코인은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트위터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코인 얘기한다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고 뭔가 주식과 뭔가 결이 달라 보이잖아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도박같이 취급하는 건 사실이고. 맞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그랬어요. 저 코인 얘기 잘 안 했어요. 와이프 처음에 만났을 때. 와이프도 도박이라 처음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프라인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유튜버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트위터예요. 카톡방이에요. 텔레그램이에요. 온라인이 내 일상보다, 오프라인 일상보다 투자에 있어서는 온라인이 제일 밀접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그 영향 받는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게 젖어 있다 보면 습관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 브레이크 없이 밟아대는 쪽에 계속 기대다 보면 지옥을 같이 맛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안 당한다. 예. 그래서 좀 지혜로운 분들은 인간 지표로 많이 삼죠. 오늘 여기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나 댓글 보면서 인간 지표 보고. 그래서 좀 약간 한 발짝 살짝 빠져가지고 인간 지표 체크해가지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다른 유튜버 분들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각자 위치에서 다들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 어떤 채널 구독하시는지 다 이제 드러나니까. 예. 근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참, 이게 막 좋다, 구독자들이 좋다 막 할 때, 가끔은 좀, 이게, 욕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각도가 확 높아지면서 이게 대세가 그냥 올 때는, 대세 상승돼가지고 막 미친 불장 올 때는 계속 신규 유입이 되는데, 그때 쫙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4년 장사인데, 1년 쫙 해먹고 3년 흉년이 지는 무슨 희한한 장사하는 건데, 뭐, 다 좋다고 하죠. 막. 예. 그냥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요. 브레이크가 없다니까요. 그냥 손해는 그냥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계속 오른다고 하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린다 얘기하면 얼마나 욕먹는데요. 예, 뭐 조심하세요 얘기만 해도 얼마나 욕먹었는데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 과열될 때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분석 좀 하고 오세요.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고 오세요. 등등 별소리를 제가 다 먹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긍정적인 거 뭐. 온체인 데이터는요, 이제 4년 1년 365일, 사계절,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없어요. 온체인 데이터는 매년 긍정적이에요. 결국, 봐야 될 거는 정말 소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앞에 거랑 지금 다시 뺑글뺑글해서 도는 건데,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코인에서 봐야 될 건 정말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믿는 지표는 진짜 몇 개가 없어요. 뭐 이거 막 있잖아요. 싹 다 틀렸잖아요. 이거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안 맞으면 틀린 거거든요. 걷어내고 보면 진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복잡한 거 다 끌어와가지고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싶죠. 왜냐면 불안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온 세계의 지식 다 끌어가지고 코인과 다 연관이 있다? 그러고 싶죠. 그리고 불장되면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품 꺼지면 다 드러나죠. 안 맞으니까.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게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위안을 삼죠. 난 세상을 보는 눈을 그래도 얻었다. 아니에요. 최소한 제 유튜브에서는 세상을 보는 눈 그런 것까지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아직 그런 경험도 없고요.
제가 단지 아는 거는 데이터 분석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 경험,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립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너무 심각하게 안 갖고 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맞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크립토는 아직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 알아서 비트코인 위주로 돌아가는 비트코인 고유의 펀더멘탈. 전 그거를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충격, 뭐 대외적 뭐 금리 충격 이런 거 그래서 비트코인 피할 수 없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 고유 펀더멘탈이다. 결론 한 줄 바로 이겁니다. 예.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 크립토 시장 성장 바라보고 가자. 예. 그게 이제 결론 되겠습니다. 너무 그래서 관련 없는 거 이것저것 다 갖고 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음모론으로 갑니다. 자, 음모론 가서 없어진 채널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암호화폐는 코인하고 종교가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제가 특히 이 시기 4년째 이맘때 특히 이 시기 와 제가 진짜 별걸 다 봤는데 여기 넘어가서요 없어진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 개가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알고 싶고 뭔가 보강을 하고 싶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이제 슬쩍슬쩍 끼워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걸 보강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통하던 사람이 이게 맞다 해가지고 또 글로 또 훅 빨려 들어가 또 시장에 사라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백서를 한 번 더 그냥 백서 읽기 싫으면 그냥 뭐 정리된 거 많잖아요. 그냥 그거 보는 게 전 제일 좋다. 예. 근데 음모론 재밌긴 하긴 한데 재미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요리조리 하면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은 또 들어맞거든요. 또 이게 또 짜맞추기 하면 잘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재미에서 이제 진지함을 넘어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인생이 진짜 피곤해지는 거죠. 음모론이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은 이 논리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세요. 세계적인 여러 가지 현상, 뭐 금리, 뭐 인플레, 뭐 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 여러 가지 문제점, 세상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들 A, B, C, D, E, F, G 수많은 해결책들이 제시된 것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은 뭐예요? 유일한 대안은 비트코인이다. 아예 비트코인을 정해놓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방향이 역방향이죠.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관점으로 해결책을 볼 수 있다지만 코인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거 답을 정해놓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리에 좀 비약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연결되니까 나중에 증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종교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논리의 비약.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인의 선택이 좀 많이 갈리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막 욕하는 어떤 곳이 있어도 이제 좀만 지나보세요. 또 찬양하기 바쁠 겁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 고유 펀더멘탈, 그리고 심리 지표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 쓰레기까지 오르는 시기 오겠죠. 예,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니까 지금 이런 걸 좀 방송하고 있죠. 뭐 시장에 대한 그게 의미가 없으면 전 당장 접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죠. 왜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해먹을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예, 반감을 안 믿어요. 반감 이후에 비트코인 바로 안 올라간다니까요. 오히려 떨어진다니까요. 안 믿죠. 시간을 두고 안 믿게 만들어버려요. 여태까지 그랬어요. 시간을 두고 안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반감 역시 이번에도 아니었구나. 그렇지. 그 말이 맞지. 이런다니까요. 마치 요즘에 보면 그 어떤 A라는 코인이 하루는 올랐다가 그 다음날 꺼지죠. 뭐 ABC 이렇게 있어요. 올랐다가 꺼지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을 보면은 빨간불이에요. 불장이에요. 그래서 나 빼고 불장이네 이러다가 그만큼 올랐던 게 되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얘 기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니까 파란불이 뜨잖아요. 그럼 하락장이네 이러죠. 지금 딱 이거라니까요. 지금 딱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다 다르게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다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또 저렇게 해석하지?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지? 난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 그게 맞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점의 차이니까. 그냥 단순히 가격 전체적인 프레임 봤을 때는 그냥 갔던 게 이렇게 간 건데 그냥 어떤 날은 불장이고 어떤 날은 하락장이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색깔로만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에 이제 좀 오해가 갈 수 있는 멘트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